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것은 일단 시력을 이제 우선으로 하는 곤충들이다. 뭐 시력이 필요하면은 주로 주행성이겠죠. 낮에 활동하는 곤충들로 나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나비. 네, 나비 한번 나비는 볼까요? 예쁘잖아요. 예쁘죠.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것도 예쁘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곤충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데 나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요. 나비 하면은 모두 다 아름답다, 예쁘다, 우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비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한 180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큰줄 흰나비가 이제 오늘 주인공인데요. 이 큰줄 흰나비는 지금 산에 가면 아니면은 산과 이어진 들판, 인접한 들판 그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비입니다. 날개 맥이 약간 줄무늬가 있어요. 까만색의 줄무늬가 있어서 큰줄 흰나비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큰줄 흰나비의 애벌레의 밥은 배추, 케일, 양배추, 야생에서는 냉이, 뭐 미나리 냉이, 십자화과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먹이식물이 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얘네들은 짝짓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야외에서 보면 나비들이 한 두 마리가 막 같이 날아가는데 먼저 앞서가는 애가 나 잡아봐라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뒤따라서 또 어느 한 녀석이 또 날아가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왈츠춤을 추는 것처럼 엉켜요. 공중에서? 네, 공중에서. 엉켰다가 또 풀어져요. 흩어졌다가 또 한 녀석이 또 날아가면 뒤따라서 또 다른 녀석이 날아가요. 이게 바로 구애 행위입니다. 얘네들의 연애하는 기간은 그렇게 짧아요. 자, 앞서서 날아가는 곤충이 암컷입니다. 암컷. 네, 뒤따라서 날아가는 곤충은 수컷이고, 자, 암컷이 일단은 시력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과시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색깔과 곤충이 보는 색깔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색깔은 우리 왜 무지개 색깔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지만 곤충은 자외선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배추 흰나비나 큰줄 흰나비는 색깔이 하얗지만 자기들끼리는 하얀색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색깔로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를 하느냐? 얘들이 뒤엉킬 때 더듬이를 아니면 몸에 있는 털을 살짝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해서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 암컷이 합니다. 곤충계에서는 짝짓기의 주도권은 암컷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계사회라고 하는데 암컷이 이제는 시력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성페로몬을 내보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수컷이 암컷을 찾아 날아오고 냄새를 또 맡고 날아와서 나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줘 하고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중에서 서로가 엉키었을 때 암컷이 수컷을 딱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 얘 유전자는 굉장히 훌륭할 거야 라고 판단이 되면은 짝짓기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네, 짧은 시간에.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배를 잘 보시면은 배를 직각으로 치켜 올렸어요. 하늘을 향해서. 자, 저거는 뭐냐, 나 너랑 짝짓기 안 해. 나 싫어, 너 싫어 라고 싫어. 이런 걸 교미 거부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교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까였어. 그런데 수컷이 여기에서 절대 물러서질 않아요. 제가 한 30분 이상을 관찰을 했는데 사람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왜 이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얘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암컷이 끝까지 거부를 해요. 제가 관찰한 거는 그렇습니다. 네. 30분 못 찍지. 일주일 뒤면 죽으니까. 얘는 뭐 더 적극적으로 배끝을 완전히 치켜 올렸죠. 그래서 이제 짝짓기 거부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나 결혼했어. 네, 나 그럴 수도 남편 있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얘가 유부녀일 수도 있어요. 보통 짝짓기를 했을 때 수컷이 교미 억제 페로몬을 내보내기도 한대요. 그러면은 암컷이 짝짓기 할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또한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두 마리가 지금 짝짓기를 한 쌍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수컷이 날아와서 회방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비뿐만 아니고 곤충계에서는 대부분이 있는 일이에요. 파리도 그렇고 딱정벌레들도 그렇고 그 원리는 뭐냐면은 암컷이 짝짓기를 시도하기 전에 성 페로몬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 페로몬에 있는 화합 물질이 한 3,000개가 들어있대요.
3,000개 이상의 화합물질이 공기를 타고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다가 수컷의 더듬이, 그러니까 사람의 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더듬이인데 수컷의 더듬이에 닿게 되면 얘가 그 페로몬의 진원지를 찾아서 지그재그로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왔는데 이미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던 신부가. 그래도 그거하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냄새의 진원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냄새의 진원지는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는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암컷을 향해서 계속 달려들기도 하고 수컷끼리 이제 우리 사람 눈으로 보면 결투가 일어나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결투가 아니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짝짓기를 하고 있는 신랑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짝짓기를 한 후에 이제 성공을 한 후에는 암컷이 어디로 날아오느냐? 먹이 식물로 날아옵니다. 자, 어른벌레는 빨대형의 주둥이를 가졌기 때문에 꽃꿀이면 돼요. 문제는 애벌레가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럽 나도 냉인데 여기에 지금 와서 알을 지금 낳고 있는 중입니다.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알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에요. 쌀알같이 생겼죠? 예. 알을 이렇게 낳고 알에서 이 애벌레가 깨어나는 거예요. 한 14일에서 3주, 그러니까 21일 정도 애벌레로 살다가 번데기로 변신해서 다시 어른벌레로 이렇게 우화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한 살이가 끝나는 건데 이 큰줄임나비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한 데다가 1년에 한 살이가 한 4번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거죠. 예, 예. 보통은 1년에 한 살이가 한 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배추 흰나비와 함께 많이 볼 수 있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수액 밥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액하면은 모든 나무들은 여름이 되면은 이제 시큼한 수액 물질을 내죠. 그래서 수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슴벌레가 있어요. 사슴벌레. 예,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나이는 사슴벌레입니다. 네. 보통은 낮에도 나와서 수액을 먹지만 대부분이 밤에 나와서 수액을 먹습니다. 뿔은 원래 주둥이의 일부인 큰 턱이 발달이 된 거예요. 큰 턱이 발달된 것은 수컷이고 뿔이 아주 그 소박하게 작게 있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뿔을 가진 나이는 암컷입니다. 네. 우연하게 얘들이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요. 짝짓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방해 네. 왜 하세요? 왜 방해를 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사슴벌레는 일단 몸이 딱딱해요. 그래서 딱정벌레 목에 사슴벌레 과에 들어가는데 세계적으로 한 120종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18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곤충이 사슴벌레일 거예요. 웬만한 아이들은 한 번씩 다 키워봤을 거예요. 큰 집게가 멋있어가지고. 네. 원래는 지금 저 뿔로 된 저 큰 턱을 이용해서 다른 곤충들은 식사를 해요. 오므렸다 펼쳤다 오므렸다 펼쳤다 하면서 어떤 먹잇감을 이렇게 씹어서 먹거든요. 한 입 베어서 씹어 먹는데 문제는 사슴벌레는 큰 턱이 뿔로 변질이 됐어요.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끼리의 결투를 위해서 또는 천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먹을 치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먹는 얘는 용도로는 못 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둥이 안쪽에 있는 솔 같은 그 털들이 있거든요. 그 아랫입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는 이 솔을 이용해서 수액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애예요. 그렇네요. 네, 주둥이가 변형이 돼서 이 수액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는 너무 완숙된 과일, 즙을 그 정도만 먹고 사는 아이거든요. 멋있게 막 씹어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못하고 네, 그러지는 국만 못하죠. 먹는 거네요. 네. 그렇죠. 미음만 네. 먹는. 저 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뿔이 뭐라고. 그러면 왜 이 뿔이 수컷은 뿔이 왜 발달이 됐느냐? 결국은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얘들의 그 밥상은 수액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암컷도 모이고 수컷들도 모여요. 문제는 암컷이 어떤 수컷을 선택을 하냐면
힘이 센 수컷을 선택을 해요. 강한 유전자를 가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수컷끼리 결투가 당연히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뿔이 큰 아이가 이기겠어요? 뿔이 작은 애가 이기겠어요? 큰 애가 훨씬 이길 것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뿔이 큰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뿔이 작은 아이는 도태가 되면은 자기 유전자를 못 남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짝짓기에 성공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 암컷은 결투에 이긴 수컷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커갈 거다. 계속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엘크 사슴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엄청 큰. 네. 덩치 큰. 걔는 뿔이 엄청나게 우람했어요. 근데 걔가 멸종이 됐어요. 왜 멸종이 됐느냐? 그 녀석 또한 암컷이 뿔이 우람한 수컷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수컷 입장에서는. 내가 암컷에게 선택당하기 위해서는 뿔이 우람하게 커져야 되는데 문제는 뿔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는 자기가 체중이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많은 거예요. 나무에 막 걸리고. 예. 그렇다 해서 뿔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종이 멸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사슴벌레들도 아니면 장수풍뎅이들도 그런 전철을 밟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런 사례도 있다. 엘크 사슴의 사례도 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한 몇천 년 더 연구하시면 네. 결과를 또 알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